안녕하세요. 재테크는 여호수아처럼 데나리온의 김일수입니다. 반갑습니다. 데나리온 김강주입니다. 와. 대표님, 예. 대표님 한 번씩 고향 갈 때 그 짠한 제가 그 페북 사진 보는데 어머님 연세가 그죠. 어머님 연세가 95이에요. 저희는 이제 80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결국 이제 노년의 삶을 보면 생각보다 오래 사시는 것 같고. 맞아요. 네. 저희 어머니도 95세까지 살아 계실 거라고 당신 스스로도 생각해보지 않았으리라고 생각해요. 그러게요. 저희 어머님도 야 내가 80이면 가야지 하늘나라 가야지 했는데 지난주 강의 때문에 부모님 부산에서 만나고 왔는데 택도 없습니다. 20년은 더 갈 것 같고. 예, 그러니까 이게 노후가 생각보다 저도 이 일을 하면서 예전에 100세 시대 그럴 때 예. 솔직히 안 믿었어요. 한 20년, 15년 전만 해도. 근데 요즘 우리 삶을 보니까 100세가 올 것 같은데 문제는 이 100세를 어떻게 보낼 거냐 중요한데. 맞습니다. 저희 어머니도 보면서 어머니한테 그 얼굴에서 슬픔을 자주 느끼는데 그 슬픔이 충분히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그는 나이와 상관없이 그 경우에 느끼는 슬픔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가 세상에 사는데 어떤 의미에서는 무용하지 못하다. 그 존재감. 그렇죠. 존재감. 같아요. 내가 지금 오늘 하루를 사는데 내가 활동을 못하고 있네. 의미 없이 살고 있네. 이게 우리라고 생각해 봐봐요. 그럼 괴롭죠. 그렇죠. 우리가 지금 큰 병에 걸려서 주변에 수발을 받고 젊은 나이에 네. 그리고 이제 병상에 누워 있다고 생각해 아무것도 봐봐요. 못하고. 그렇죠. 그 병이 주는 고통보다는 스스로의 정신적 마인드, 정신 건강이 나한테 주는 고통이 훨씬 클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예. 네. 그래서 어머니의 그 노년을 보면서 앞으로 이제 노년은 계속 길어질 수밖에 없는 절대적 시대. 그러니까 우리 시대는 그리고 우리 후배의 시대는 더 길어지는 그렇습니다. 거죠. 그러니까 제 어머니 또래는 준비되지 못한 노후. 그렇죠, 맞습니다. 재정 아니라 비재정까지. 이렇게 비재무적 삶에 대한 그렇죠. 준비가 안 예. 된 거죠. 준비되지 못한 노후를 어쩔 수 없이 맞닥뜨리다 보니까 그런 슬픔이 보이는 거죠. 이렇게 할 수도 없어 이제. 어떻게 맞아요. 할 수도 없어. 그렇다면 지금 노후를 맞이하고 계신 분, 예컨대 네, 60대, 네. 70대, 또 심지어 40대, 50대도 그렇죠. 미래에 이제 노후가 그렇죠. 곧 이제 10년, 20년 뒤에 닥칠 분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막 노후를 시작하신 분들, 뭐 한 60대, 70대 네. 이런 분들이 자 70대라 하더라도 우리 어머니의 경우를 보면 앞으로 20년 이상의 25년요. 25년. 이게 30년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네요. 생각보다 인생이 기네요. 인생을 우리가 성인을 20대, 20세라고 이제 일반적으로 네.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 들어가면 성인 어른 취급을 하잖아요. 그러면 한 20세에서 한 90세까지를 따지면 총 70년이에요. 길다. 이 70년에서 경제 활동을 하는 것이 그때부터 20세에서 3, 40년. 그렇죠. 3, 40년. 3, 40년. 나머지 또 절반 정도가 30년이. 노후거든요. 네. 이 노후 시간이 굉장히 중요하고 굉장히 시간이 긴 거죠. 이것을 미리 준비하는 것. 네. 미리 준비하지 못했다면 지금이라도 이 노년을 어떻게 네. 살아야 할까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그러면 뭐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좀 나누어서 그러니까 첫 번째 이 노후를 위해서 지금부터라도 해야 될 것들이 예. 있으면 첫 번째가 뭘까요? 현실 감각을 잃지 말아야 된다고요. 왜냐하면 보통 노후 은퇴 경제 활동에서 물러나면 맥을 놓아요. 맥을 놓는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세상의 변화라든지 그 캐치를 못하는 거죠. 그렇죠. 경제 뉴스도 안 듣고 세상이 어떻게 변화되는 것에 대해서 별 생각이 없어요. 오로지 대체로 보면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 그거 어떻게 굴려서 먹고 이거 살 어떻게 것만. 이것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 생활이 계속 되다 보면 정말 스스로 맥이 풀려요. 그래서 제가 상담할 때 57세 된 분 부부가 와서 노년을 준비할 때 숙제를 준 게 뭐냐면 3년 남았대 은퇴가. 예. 은퇴 이후에 꼭 그거 아니더라도 뭘 할지를 그런 직업 이제 활동소라든지 맞습니다. 노년을 위한 정책이 많잖아요. 맞아요. 거기를 다녀와서 하는 말이 뭐냐면 이렇게 많은 노년의 직업이나 활동이 있는지 몰랐대요. 그래서 무조건 일을 찾아야 돼요. 근데 그 일이라고 하는 것이 꼭 돈벌이 일이 아니라 그렇죠. 큰 돈 안 내도 돼요. 사람이 활동한다는 것, 내가 내 나이에도 뭔가 보탬이 되고 있다는 것,
쓰임이 되고 있다는 것은 나의 건강, 정신 건강, 정신이 또 육체를 지배하잖아요. 맞습니다. 나의 정신 건강, 육체적인 건강을 지키는데 가장 중요하겠더라고요. 일을 찾는 것. 일을 찾는다. 자, 그래서 그랬는데 그게 현실감을 잃지 그렇죠. 말자. 근데 이 일을 찾는 것이 네. 지금 시대에 맞는 일이어야 한다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뭐 이게 젊은 친구들은 IT를 배우라는 뜻이 아니라 네네네. 이 시대에서 노년을 맞이하고 있는 나의 역할이 어떤 역할이어야 될 것이 예컨대 우리 예수님은 늘 서번트 리더십의 네네네. 대가시잖아요. 서번트 리더십. 맞습니다. 지지하고 응원하고 격려하고 안아주고 이 서번트 리더십. 이 서번트 리더십을 이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어떤 식으로 표현하고 내가 어떤 식으로 나도 훈련받아야 되니까 네. 왜 우리는 서번트 리더십을 제대로 훈련받지 못하고 노년에 맞이한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을 나쁜 의미로 꼰대라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나쁜 의미로. 네. 저는 사실은 꼰대라는 말을 저는 들어도 별로 기분이 안 나빠요. 우리는 뭐 현실 가운데 있으니까요. 그죠. 굉장히 우리는 예민하죠. 왜냐하면 우리는 다른 사람이 나를 꼰대라고 생각하면 꼰대인 거지. 내가 뭐 다른 방법이 없어요. 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꼰대도 꼰대의 역할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고 그 역할을 지금 시대에 맞게 그 역할을 내가 공부하고 훈련하고 풀어내는 것이 굉장히 이제 중요하다고 보면 특히 이 노년에 들어서 현실 감각, 거창하게 이야기하면 통찰력, 인사이트. 그리고 깨어 있어야 되겠네요. 그렇죠. 노년에 들면 이것을 자주 못해요. 네. 아니 이제 사업도 안 하고 직장도 그만뒀고 만날 사람도 없는데 내가 무슨 시대가 어떻게 갈 것이고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고 통찰력이 나한테 무슨 중요해. 그렇죠. 그게 신문 본다고 되는 건 아니고요. 예, 현장에 나가서 사람을 만나고 맞습니다. 예, 내가 살아있음을 자꾸 확인해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지금부터 60년, 60대, 70대라도 지금부터 30년, 40년이니까 앞으로 10년 뒤에 세상은 어떻게 변할까? 20년 뒤에 세상은 어떻게 변할까? 이게 인사이트잖아요. 그 인사이트에 맞게 나는 어떤 역할자가 되어야 할까? 그래서 노년에 이르러서 통찰력을 자꾸 내가 훈련하는 것이 왜 중요하지 하면 이게 제가 세 가지예요. 노년에 이르러서는 경제활동을 대체로 이제 소득이 있는 활동을 많이 못 하잖아요. 그렇죠. 못 하다 보니까 대체로 고정자산, 돈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평생 모은 그 하나 있는 거. 고정자산 그게 주택, 네. 또 뭐 예금, 좀 남아 있는 거. 그렇죠. 네, 남아있는 네, 거. 네. 어떤 의미에서는 인적 자산도 고정자산이에요. 자녀들. 그러네요. 이런 고정자산을 관리하는 것이 노년에 가장 중요한데 이 고정자산은 시대 변화에 가장 민감하게 흔들려요. 그렇겠죠. 필요하면 또 써야 돼요. 그렇죠. 자녀들. 예컨대 우리가 월 소득은 계속 벌 수 있잖아요. 네. 우리가 경제 활동을 하는 동안에는 월 소득을 계속 뭐 또 다른 일을 하면서 벌 수도 있는데 이 고정자산은 한 번 시대 변화를 거꾸로 타면 네. 다시 회복하기 힘든 거죠. 그러네요. 부동산 같은 경우 지금까지 계속 올랐는데 혹시라도 못 꺾이면. 그렇죠. 네. 앞으로도 계속 오르리라는 쪽에 생각하고 이 부동산을 깔고 앉아서 계속 고집하다 보면 네. 그것이 이제 나중에 후회하는 순간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상가주택, 상가는 그렇죠. 진짜 오피스텔 이런 데. 임대소득, 네. 임대소득. 그래서 시대가 어떻게 바뀌고 있는가는 고정자산을 노후에 대체로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고정자산의 운용을 어떻게 변화시켜야 될 것이냐 시대 변화에 따라서 이것을 잘 판단하셔야 되고 두 번째는 사실은 이 통찰력이라고 하는 것은 별게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을 확정하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것과 내가 실행하는 것은 다르잖아요. 별개의 문제죠. 근데 아는 것과 실행하는 것 차이는 정말 확신이 필요한 거죠. 아는 것 속에서도 내가 이걸 확신할 때 실행을 하는 실행력이 커지는 거죠. 그래서 통찰력은 이미 알고 있는 것들을 나 스스로 조금 더 나 자신에게 확신케 하는 그 네. 예, 훈련이라고 생각하는데 수명 연장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이제 그 큰 거 안에 이제 두 번째가 수명 그렇죠. 연장. 수명 연장도 이미 우리가 다 알고 있어요. 이게 뭐 수명이 장수 시대에 네.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맞습니다. 근데 이 수명 연장으로 인해서 어떤 일들이 사회적으로 일어나고 그것이 나에게 어떻게 영향을 미칠까를 아는 것이 통찰력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수명 연장과 함께 오는 게 재정적 증가가 건강 관리비가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맞아요, 정답. 옛날에 안 먹던 약도 먹게 네, 되고 먹게 되고. 또 이게 이거 먹으면 좋아지는데 안 먹을 수가 없고 맞아요. 또 치료도 그렇고요. 예, 네. 참 이게
슬픈 현실이긴 한데 네. 이제 점점 돈이 많은 사람이 더 장수해요. 슬픈 현실이긴 한데. 그거는 조금 사실해요. 예. 그래서 정부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정부의 맞습니다. 역할이. 의료보험 제도나 정부가 어쨌든 뭐 세금이든 뭐든 부를 이동시켜서 네. 돈이 넉넉하지 못한 사람들의 건강 관리가 잘 될 수 있도록 정부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데 네. 그건 일단 오늘 이야기에서 차치하고 나로 네. 이 수명 연장으로 인해서 건강 관리비가 증가하고 네. 또 요즘 가끔씩 신문에 뉴스에 나와요. 외국에는 특히 일본에도 많이 넘어와 있는데 뭐냐면 고가 치료제, 네. 치명적 질환에 대한 네. 고가 치료제가 굉장히 발전하고 있어요. 뭐 예를 들면 또 특정 암인데 이게 항암 전체를 하지 않고 예. 그쪽 주사제를 낳아서 그게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렇습니다. 그게 너무 비싸요. 주사 한 방에 1억. 네, 주사 한 방에 5천만 원 이상 예, 시간. 근데 그거로 나으니까. 맞습니다. 예, 맞음. 돈 있는 분들은 할 거잖아요. 그러면 뒤바꿔 이야기하면 돈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돈이 잘 관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거죠. 네. 젊었을 때 경제활동을 할 때도 재테크가 필요했지만 앞으로 지금부터 10년, 20년, 30년이라면 맞습니다. 지금 가진 돈을 자본주의 성장을 믿고 10년, 20년에 내가 가진 돈을 잘 분산을 해서 네. 길게 가져갈 수 있는 돈들은 길게 가져가면 그것이 또 큰 돈이 될 수 있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노년에도 여전히 재테크가 필요하고 노년에 있는 돈을 다 그냥 예금에 네. 그냥 지켜야지 이것만 가지고는 나중에 큰 불편, 재정적인 그렇죠. 불편을 초래할 수 있다. 네. 이 수면 연장 네. 이 부분을 또 그렇게 좀 두 번째. 구체적으로 좀 생각해봐야겠고 네. 세 번째는 나머지 또, 세 번째는 우리나라 이제 고령화 저출산. 자, 이것도 아까 이야기 드린 대로 다 아는 내용이에요. 네. 고령화 저출산 이야기가 전혀 새롭게 듣는 신선한 이야기는 아니죠. 근데 이게 노년에 우리의 삶에 경제적 삶에 영향을 준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것이 이 고령화 저출산이 계속 지속되면 사회는 어떻게 변할 것이며 구체적으로 나의 재정적인 역량은 어떻게 될 것이며 따라서 나는 어떻게 무엇을 준비해야 될 것인가 이것들이 이제 매우 중요하다는 거죠. 네. 결과적으로 저출산 고령화는 한마디로 세금이 증가할 수밖에 없는 거죠. 생산성을 내는 인구가 그렇죠. 줄어들고 네, 그렇죠. 맞습니다. 예, 근데 우리가 정부의 복지가 늘어나야 되잖아요. 어쩔 수 없이 고령화 늘어나게 저출산은. 되죠. 네. 그 늘어나는 복지 비용은 누가 내요? 세금 물어야 돼. 두 가지입니다. 경제 활동을 하는 사람, 네. 그다음에 재산이 있는 사람. 네. 그쪽에서 세금이 자꾸 들어와야 그렇습니다. 되는 그러니까 거죠. 우리가 가끔 이제 보유세나 주택 보유세 이런 것들이 정치적인 이슈 갈등이 되기도 하잖아요. 네. 그런데 그것은 한순간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길게 보면 그 정치적인 갈등,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그것이 다소 조정되고 이런 과정은 거칠 수 있으나 결국은 필요한 데 쓰이는 거죠. 추세적으로 보면 이것은 증가할 수밖에 없는 네. 거죠. 추세적으로 보면. 맞습니다. 그랬을 때 내가 가지고 있는 노년에 내가 가지고 있는 전체적인 자산 또 부동산 또 네. 금융 이런 것들을 어떤 기준으로 계속 관리를 해야 될 것인지 네. 이런 것들도 굉장히 이제 중요한 이슈가 될 수 있는 거죠. 네, 오늘 또 데나리오는 어쨌든 여러분의 삶에 이만큼이라도 도움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요만큼 도움 됐죠. 네, 그렇게 바랍니다. 네, 저희들은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